안녕하세요.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1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주차와 20주차의 강의는 프로젝트로 실습을 하게 되고요. 19주차 첫 번째 프로젝트는 간단한 계산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젯을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힌 후 예외 처리를 통해 입력 오류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TK 인터를 사용하여 GUI의 기본 구조를 생성을 하고요. 숫자를 입력받는 텍스트 상자를 생성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에 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시 예외 처리 및 오류 입력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산 결과가 표시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프로젝트에서는 윈도우 창에 계산기 캘큘레이터라고 쓰고요. 보통 저희가 쓰는 계산기의 모양과 같이 1부터 9까지의 숫자, 그리고 10단위 또는 100단위, 1000단위를 나타낼 수 있는 0과 클리어시키는 AC, 그리고 사칙 연산 부분.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에 의해서 계산이 된 다음에 결과값은 이퀄 버튼을 누르고 해당하는 텍스트 부분을 나타내는 공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의 값을 저장을 하거나 숫자 버튼의 처리, 그리고 사칙 연산 부분을 입력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고요. 결과 버튼을 처리하기 위해서 버튼 부분의 조건 부분도 연산자나 숫자가 입력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도록 조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의 명령을, 그리고 윈도우의 타이틀, 그 다음 위치 지정해 주고요. 해당하는 버튼의 여러 칸에 걸쳐서 표시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위치 값들은, 버튼들은 복사를 해서 각각 비슷한 부분을 나타내면 되고요. 가로의 폭을 조금 맞추어서 하면 정렬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버튼과 더하기 버튼까지 마무리하고 메인 루프에 의해서 결과창 윈도우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주피터 노트북에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윈도우 창부터 먼저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임포트 별칭 TK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윈도우 크기랑 윈도우 TK 생성하는 제목, 그리고 사이즈 이미 저희가 앞 시간에서 배웠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하기 위해서 윈도우를 표시하겠죠. Shift 엔터. 그러면 캘큘레이터 윈도우 창 사이즈 하나 생성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하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추가해서 버튼을 생성하고 계산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의 결과 표시창이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텍스트의 입력 값을 생성할 수 있는 창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크기 설정 밑에 엔트리 루트 위드 20의 텍스트 상자 하나 생성하고요. 그리드로 레이아웃에 배치시켜야겠죠. 이렇게 해서 Shift 엔터. 그러면 입력 창이 여기 하얗게 부분에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 창이 모두 만들어졌으면 이번에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숫자 버튼 키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먼저 저희는 숫자 버튼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버튼부터 만드는 게 좋겠죠. 1번 버튼은 TK 버튼에 가로 20의 루트 텍스트 이름은 1이라고 하고, 역시 행과 열 부분에 위치시키는 버튼 그리드 로우 1 컬럼 0 레이아웃에 배치시키겠습니다. 1이 하나 완성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버튼 하나 만들면 나머지 버튼들은 행과 열에 맞추어서 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먼저 저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창 부분에 확인이 되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버튼을 눌렀을 때 커맨드 람다로 프린트가 되는지 먼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바꾸면 되냐면 그냥 위십 크기 사이즈는 나중에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버튼 1일 때 커맨드 부분에 프린트 버튼 1을 하여 저희가 버튼 1을 누르면 버튼이 눌려지는지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프린트문에 의한 거지 프레스 누른 상태의 값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저희는 이번에는 이 상태를 버튼에 1번을 눌렀다는 커맨드 명령으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Shift Enter 1번을 누르면 네, 여기 에러가 있네요.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1번을 누르면 1번이 눌러졌다라는 이벤트가 생성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위쪽에서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벤트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함수를 하나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요. 버튼 프레스드. 자, 저희가 버튼을 프레스드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프린트 눌러졌다라고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프린트문 1번이 됐고요. 이번에는 버튼을 누르면 1 프레스드 하는 이벤트 핸들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에 위쪽에 텍스트 창에 변수를 지정을 하고 버튼을 눌렀을 때 저희가 원하는 아래쪽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버튼의 입력 창에서 나타나야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텍스트 창에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변수 선언을 하나 해주시고요. 네, 프린트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하는 위치 창에다가 그쵸? 네, 인서트 해서 값을 추가해서 창에 보여야 합니다. 여기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입력된 끝부분, 창의 끝부분에다가 숫자를 추가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1, 1, 1, 엔드 부분의 밸류 값이 계속돼서 1, 1, 1, 1, 뭐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가 입력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입력창 받는 것까지 실행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1번 버튼만 만들 것이 아니라 2번, 3번 버튼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버튼 2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2는 위에 것과 같은데 어떤 부분이 바뀌어질까요? 네, 텍스트 부분은 2라고 바꾸셔야 하고요. 프레스 눌러지는 값도 역시 2로 바뀔 겁니다. 그런 다음 저희가 기본적으로 숫자가 위쪽부터 1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1, 2, 3이 있죠. 그래서 로우 부분도 3행으로 바꿔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드의 레이아웃을 2번 배치하실 때에도 3번의 3행 1열 부분에 레이아웃을 배치해 주셔야겠죠. 자, 하나 더 다 한 다음에 할까요? 자, 2번, 그 다음 3번 버튼입니다. 자, 1, 2, 3. 네, 2번이 바뀌었네요. 루트에 람다 2. 네, 여기서 버튼 1, 버튼 2, 버튼 3. 네, 3개의 버튼을 완성시키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바꾸시고요. 1번, 2번, 3번이 텍스트 창에 생성이 돼야 되므로 텍스트 베리어블 속성을 변수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넘버 엔트리에는 해당하는 텍스트 값을
입력창을 생성해 줘야 됩니다. 사이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부분도 엔트리 밸류 값이 스트링 값에 의해서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넘버 엔트리 그리드 부분을 여기를 모두 3, 컬럼 스팬 3열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지정을 해주면 1, 2, 3, 2, 1, 3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사이즈 크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 2, 3 버튼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1번부터 몇 번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9번까지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 더 만들면 자, 1, 2, 3이 3행이었다면 그렇다면 저희는 4, 5, 6은 2행 0열, 2행 1열, 2행 2열의 레이아웃을 배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 5, 6 여기 부분 보시면 위드 값을 먼저 4, 5, 6은 줬습니다. 그러면 1번에 2번에 3번에도 모두 위드 값을 주면 행과 열의 크기, 버튼이 좀 크게 잘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7, 8, 9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맨 윗줄부터 시작해서 7, 8, 9 부분으로 넣어서 행과 열이 모두 맞도록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 9개를 만드는 부분은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해당하는 프레스 번호 그리고 텍스트 보이는 부분도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네 번째 줄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줄에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부분이 7, 8, 9 이쪽 숫자 옆쪽으로 와야 하고요. 자, 그렇다면 7, 8, 9 옆쪽에 저희가 나누기 버튼을 한번 넣어 볼까요? 나누기 버튼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나누기는 슬래시로 표시를 하고요. 역시 10이고요. 위쪽에 1행 2열에 있었다면 나누기는 1행 3열 오른쪽으로 배치시켜 보겠습니다. 슬래시 부분 보이시죠?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밑에는 곱하기 버튼을 한번 넣어 볼까요? 버튼 4, 5, 6 부분 밑에는 곱하기 버튼을 넣어서 텍스트는 별표 해주시면 되고요. 2행 2열 옆에 2행 3열에 곱하기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제 더하기 버튼을 역시 1, 2, 3 옆에 있는 3행 2열에 다음 3행 3열로 더하기 버튼을 추가하면 3행 4열에 해당하는 계산기 모양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퀄이라든가 매스 버튼 또는 기존의 버튼을 디파인한 이 부분에서 자, 여기에 프린트를 하면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퀄 부분을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마지막 버튼부터 만들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튼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더하기 버튼 밑 부분입니다. 4행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첫 번째 4행 0열에 있는 것은 AC 버튼이고요. 자, AC 버튼은 모든 숫자를 클리어 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 넣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AC 부분에 대한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날 거예요. 아직은 버튼의 모양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1번부터 9번까지를 넣는데 저희가 숫자 0번에 해당하는 10, 100, 1000 자릿수에 대한 부분을 입력하지 않았죠. 0번 버튼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빼기 버튼이 아직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빼기 버튼. 자, 여기 하나가 0번 하나가 더 있어야겠네요. 자, 등호가 없었네요. 계산을 한 다음에 3 더하기 6
는 하는 부분을 빼먹었네요. 자, 빼기 옆에 네, 저희는 등호 버튼도 같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등호 버튼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버튼이 잘 눌러졌는지 프린트 문으로 한번 확인을 그래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C 숫자 등호 빼기 버튼을 모두 했다면 저희는 위쪽에서 자, define 밸류 값의 여기 부분을 지우시고요. 자, 매스 버튼 그리고 이퀄 버튼을 프레스해서 눌러지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퀄 프레스 0 플러스 AC 플러스 네, 현재는 프린트 문장으로 출력이 되고 눌러졌다라는 것을 확인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 계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숫자 버튼과 사칙 연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천천히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버튼의 위치 값을 저장을 하는 거여서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자, 여기 부분을 살짝 주석 처리를 일단 조금 해 놓고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자, 변수 선언부터 하나 지정을 하면서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금 크게 할게요. 자, 먼저 연산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전 값을 저장하는 변수 두 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오퍼레이션 부분 빈 연산자 저장 변수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자, 이전 값을 저장하기 위한 템퍼러처 변수는 초기화 0 값으로 선언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 버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해당하는 버튼에 대한 부분이 자, AC라는 입력 값을 받았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AC라는 입력 부분에 클리어를 시켜서 네, 0 부분의 end, 넘버 엔트리의 딜리트 모든 값들은 네, 끝부분에서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그 외의 상황은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else 네, 칸 맞춰 주시고요. else 자, 저희는 해당하는 넘버 엔트리의 숫자 값을 일단 차례차례 자, 입력해야 합니다. 왜냐면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주피터 노트북에서 자, 어떤 부분이 입력이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 문을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AC 버튼일 때 숫자 버튼 처리의 첫 번째 버튼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사칙 연산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매스 버튼 프레스가 네, 확인이 되면 define 정의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정의가 되었을 때 자, 함수 바깥에 글로벌 함수로 쓰기 위해서 저희는 글로벌이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자, 그 다음 템퍼 넘버라는 부분도 자, 역시 글로벌 함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입력한 숫자가 네, 입력한 숫자가 숫자만 있을 때에는 연산 버튼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if 만약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빈 값의 get 엔트리 부분이 아니라면 네, 숫자가 있을 때만 버튼을 인식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저희는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값을 저장을 하셔야 하고요. 자, 여기 파이썬에서는 칸 네, 지정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입력된 숫자는 일단 임시 변수로 살짝 옮겨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숫자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네, 입력칸을 비우고 다음 숫자 입력칸을 받고 그 값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프린트 문장에 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에 결과 버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equal 버튼이 눌러지면 계산의 연산자와 피연산자 3 더하기 5 그리고 equal 버튼이 눌러지면 역시 글로벌 함수로 지정을 하고요. 연산자나 숫자가 입력되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AND의 값으로 오퍼레이션에 어떠한 부분도 입력되지 않았다면, 그쵸? 네, 그렇다면 그 넘버의 값을 저희가 정수형으로 바꾸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먼저 맨 위쪽에 있었던 if 오퍼레이션이 만약에 슬래시 값, 나누기 값이죠. 나누기 값이 된다면 저희는 솔루션이라는 값에 해당하는 템퍼러처 값하고 넘버 값에서 나눗셈 계산을 할 겁니다. 연산 처리는 네 가지가 다 똑같기 때문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다 복사해서 곱셈일 때, 덧셈일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뺄셈인 부분이겠죠. 네. 그런 다음에 숫자 칸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네. 저희가 계산을 한 다음에 숫자 칸에 표시를 하고 그 계산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되죠? 모두 비워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템퍼러처, 오퍼레이션 모두 연산자나 숫자 값도 모두 0 그리고 솔루션 값도 모두 빈칸과 0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입력창을 지우기 위해서는 버튼 프레스가 됐을 때, 그쵸? 버튼 프레스가 됐을 때 어떤 부분이 지워야 되냐면 저희는 AC라는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그쵸? AC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희 입력창을 모두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AC가 프레스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 그쵸?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넘버의 밸류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칙 연산 부분하고 마지막 계산하는 부분 그리고 숫자 버튼에 AC 프레스 됐을 때의 처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쪽 부분 다시 한번 교재 참고하셔서 보시도록 하고요. 크기 설정한 다음에 저희가 이 품은 오류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윈도우 창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지금 들어가 있네요. 메스 버튼에 특히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곳에 들어가 있었네요. 여기 부분은 윈도우 창 부분이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if 이렇게 됩니다. 글로벌 변수 사용을 했고요. 결과 처리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숫자 칸을 비우는 다음에 AC 버튼까지 다 한 다음에 윈도우 생성해도 됩니다. 전체적 오류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산기에 대한 사칙 연산과 숫자 버튼, 결과 버튼 처리까지 모두 된 것 같습니다. Shift 엔터 해서 결과 화면 확인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볼까요? 저희는 윈도우 타이틀 캘큘레이터 320에 200 위치값까지
지정을 해서 값을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 각각의 7, 8, 9, 4, 5, 6, 1, 2, 3 나누기 버튼, 곱하기 버튼, 숫자에 해당하는 더하기, AC 0, 등호 빼기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냐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기존의 프린트문으로 확인했던 부분들에 만약에 AC 버튼이 눌러지면 그 값들을 클리어 하고요. 나머지 외에는 0부터 9까지 숫자일 때는 플러스 확인하시는 값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사칙연산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숫자를 받아들이고 그 숫자에 숫자가 있을 때에만 연산 버튼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입력된 숫자는 임시변수에 옮겨 주시고요. 입력칸을 비우고 다음 숫자를 입력하는 순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결과 버튼에 이퀄 버튼이 눌러지면 그제서야 저희는 사칙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3는 60이라는 계산 결과 값이 나오고요. 자, 다음 연산 계산을 위해서 클리어 174 더하기 63는 값 맞나요? 이렇게 해서 6 나누기 3은 2.0 소수, 부동소수점까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9주차에서는 엔트리, 버튼, 레이블 등과 같은 위젯을 활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예외 처리를 통해 오류 상황을 이해하고 사용자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제공도 해 보았습니다. 간단한 계산기 어플리케이션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계산 결과가 표시되는 프로젝트를 실습했습니다. 19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